정권 교체와 민생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은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자연의 위치로 돌아갑니다. 중앙선거대책위원장 다시 한번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김종인입니다, 여러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의 잘못에 대해서 오늘 사과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 2명이 동시에 구속 상태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문제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간절한 사죄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5.18 민주묘지를 찾은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방명록에 5.18 민주화 정신을 받들겠다고 썼습니다. 보수정당 대표로선 처음으로 추모탑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5월 정신을 훼손하는 일부 사람들의 어긋난 발언과 행동에 저희 당은 더욱 엄중한 회초리를 들지 못했습니다. 당을 책임진 사람으로서 진실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신들이 승리한 것이라 착각하면서 개혁의 고삐를 늦춘다면 당은 다시 사분오열하고 영상 잘 보셨습니까?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찾아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제 국민의힘 재보선 끝나고 떠나신 지 거의 한 달 다 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네, 내일 모레면 이제 한 달 되는 거죠. 예. 어떻게 한 달 보내셨습니까? 뭐 그동안에 좀 뭐 잠깐 쉬기도 하고 뭐 운동도 하고 그렇게 보냈어요. 예. 백신 접종 받으셨다는 기사도 예, 떴던데. 지난 30일 날 예. 맞았습니다. 괜찮으셨어요? 뭐 별로 큰 고통은 없었으니까 괜찮았다고 그죠. 예. 2차 접종에 대해서 뭐 언제 좀 다시 오시라 이런 얘기까지. 뭐 현재 있나요? 5월 24일 날 2차 접종 맞을 거라고. 그러면 한 달 정도 간격을 한 두고. 3주 조금 더 지나는 거죠. 예. 예. 자, 국민의힘 이제 떠나신 지가 한 달이 다 돼 가는데 아마 많은 분들, 시청자분들께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정치판을 떠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아니 뭐 내 자신은 정치판을 떠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딴 사람들이 그걸 잘 안 믿는 것 같아. 그 상상력이 풍부하신 분들이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고 하는데 내 그분들을 얘기하는 거와 내 생각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으니까 한번 일단 뭐 떠난다고 했으면 떠나는 거지 더 이상 뭐 정치에 대한 미련을 갖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 하면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인물이다라는 평가가 많아요. 왜냐하면 여당과 야당을 넘나들면서 이 비대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사실상 대표 역할 아닙니까? 여당 대표도 하고 야당 대표도 한 거의 유일무이한 인물 아니냐. 뭐 그런 것 같아요. 예. 왜 그런 운명, 그런 역할이 본인에게 아니, 주어졌다고 생각하세요? 사실은 뭐 왜 그런 역할을 갖다가 할 수밖에 없었냐면은 예. 지난 저희 박근혜 대통령 당선 시에 사실은 이제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화두를 끄집어내고 그거를 꼭 실현한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하는데 뭐 같은 역할을 갖다 해줬는데 그 후에 박근혜 정부가 탄생을 하고 새누리당이 집권 여당이 돼가지고서 이분들이 조금 너무나 지나친 사고를 했는지 모르지만 이 뭐 20년 집권하느니 뭐 이런 얘기를 갖다 끄집어내고 상대적으로 야당은 뭐 안철수 씨가 탈당하고 야당이 거의 그 부스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게 야당이 완전히 망가져 버릴 것 같으면 한국 민주주의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당시에 2016년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비대위원장으로 갔었던 거예요. 예. 그다음에 이제 까꼴로 이번에 지난 4.15 총선에서 야당이 완전히 수도권에서 그냥 대패를 해버려가지고 그랬죠. 사실 심각한 상황이라고 저는 봤어요.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서 야당이 대패를 했다고 보는 것은 야당의 존재 자체에 좀 의문이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역시 또 야당의 부재하는 상황에서 또 여당 쪽에서는 그냥 자신만만하게 뭐 20년을 짓고 노느냐 어쩌냐 운운하기 때문에 역시 여기도 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긴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지금 저희 국민의힘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 갔던 겁니다. 혹시 그런 고민 같은 건 없으셨어요? 처음에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쪽에서 도와달라고 요청이 왔을 때 그 전까지는 열린우리당 소속의 국회의원을 하셨죠?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한 적은 없고 예. 열린우리당이 탄생을 하고 전에 그 민주당이 쪽으로 들지 않았어요. 예. 그때 이제 조순영 당 대표가 좀 자기네 당의 뭐 정책적인 측면에서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래서 내가 그 민주당에 비례대표로. 비례대표로 예. 간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많은 분들은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뭐 때로는 탈당을 해서 여당에서 야당, 야당에서 여당 가기도 하고 그러긴 합니다만 그래도 내가 이쪽에서 국회의원을 했던 사람인데 내가 그쪽 당에 가서 도와주는 게 괜찮겠느냐?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이런 고민 같은 건 좀 없으셨어요? 내가 별로 이렇게 그게 상당 기간을 갖다가 지나고 난 다음에 했기 때문에 내가 별로 이렇게 그런 측면에서는 고민을 하지 않았고 내가 어디에 가든 간에 소위 국가발전위에서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은 내 능력으로다가 도와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내는 결정이기 때문에 별로 내가 이렇게 스스로 뭐 양심에 무슨 혼란이나 이런 걸 느껴보지는 않았어요. 예. 그러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을 맡으면 전반적으로 성과가 좋았다. 어쨌든 새누리당은 당시에 대선에서 승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민주당을 도왔을 때는 민주당이 총선에서 크게 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우세했는데 어쨌든 간에 한 석을 더 많이 얻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그리고 이번에도 재보선에서 국민의힘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이겼는데 좋은 성과를 거뒀는데 그 다음에 이 작별하는 모습은 아름답지 못했다. 예. 작별하는 모습이 아름답지 못한 거는 사실은 그 당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좋았다고 생각해서 나를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막상 가서 일을 성취시키고 나서 보는 상황을 보니까 도저히 내 스스로가 거기에 있을 수가 없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빠져나온 겁니다. 예. 그래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 있어서는 내가 국회의원 임기를 3년 이상 남겨놓고 내가 다 의원직도 다 버려버리고 지금 탈당을 하고 나와버렸고 이번에도 사실은 국민의힘에 들어서 보선 치르는 과정 속에 내가 그 당에서 여러 가지로 내가 느낀 바가 있어요. 과연 이 당이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느냐. 이번 선거라고 이번 보선은 내가 확실히 이긴다고 하는 내 확신을 가지고서 시작을 해서 어떻게든지 이 소위 국민의힘의 후보를 갖다 가지고서 서울시장을 당선시켜야 되겠다 하는 이런 과정에서 내가 이제 당을 들여다볼 것 같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무슨 패배의식에 젖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국민의힘의 후보로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외부에 있는 후보에 다들 정열을 쏟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기 때문에 과연 내가 이 사람들하고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판단을 갖다 했기 때문에 선거 끝나자마자 그 다음 날로 나와버린 겁니다. 예. 사실 생각해 보면 오세훈 서울시장도 처음에 출마 선언할 때 조건부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에 들어오기만 한다면 경선에 같이 참여한다면 저는 출마를 안 하겠습니다는 이 조건부 출마 선언까지 했는데 참 결과는 이 단일화 경쟁에서 오세훈 후보가 이겼어요. 그래서 한간에서는 이번 선거는 오세훈 후보의 승리라기보다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승리 아니냐 뭐 이런 무슨 평가도 나는 있었는데. 뭐 나의 승리라기보다는 나는 이제 국민의힘의 대표로서
국민의힘의 후보를 당선시켜야 된다는 책임감 때문에 그 역할을 갖다 했던 것뿐이에요. 그러면 그 단일화 과정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안철수 대표를 향해서 쏟아냈던 대단히 강도 높은 비판의 발언들, 이거는 어떤 전략적 차원이었습니까? 아니면 원래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좀 비판의 생각을 평소에 갖고 계신 거예요? 내가 강도 높은 비판을 갖다가 하게 만드는 장본인이 누군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를 건드리지 않았으면 내가 거기에 대한 반응을 안 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난 1월 6일 날 나를 찾아와서 본인 스스로가 야당 단일 후보로 서울시장을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네. 아니 그 뭐 자기 혼자서 야당 단일 후보가 된 거지. 나는 일단 하여튼 제1야당의 대표를 맡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당신 진짜 단일 후보고 되고 싶으면은 우리 당에 입당을 해서 하면 아마 당신이 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들어오라 그랬더니 2번을 가지고는 절대로 당선이 불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2번이 가지고 당신이 당선이 불가능해서 못 들어오다고 생각하면은 단일 후보로 하려면 방법이 있느냐. 당신이 그러면 3월 초까지 기다리면은 우리 당의 후보가 확정된 다음에 그때 가서 그러면 단일 후보를 결정을 하자. 이제 그러고서 헤어졌는데 밖에 나가서 뭐 단일 후보 관련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쪽을 갖다가 저희 부추기고 또 일부 언론에서도 따라서 안철수의 소위 서울시장 후보론을 갖다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뭐 상대적으로 참 나에 대한 공격의 수위를 높이고 이제 그런 과정을 갖다 겪었기 때문에 네. 나는 어떤 형태로든지 내가 우리 당의 후보를 단일화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라는 대로 작년 12월서부터 지난 3월 말까지 여론조사니 뭐니 모든 걸 나라는 대로 많이 연구를 했어요.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서 우리 당의 후보 단일 후보를 내면은 이 사람이 틀림없이 될 거라고 하는 내가 확신을 가지고 이번 보궐선거에 임했던 겁니다. 예. 안철수 대표하고는 인연이 이번이 처음이신 건 아니잖아요. 처음에 과거에 때도 그분이 예. 이제 정치 참여 처음 시작할 예. 때 2011년 그때서부터 내 잘 얘기를 해봐서 잘 알아요. 예. 그때 생각과 지금 생각이 크게 안 바뀌신 겁니까? 그때 김종인 위원장의 내가 생각은? 판단하는 거는 지금 판단하는 거는 별 차이가 없어요.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영상을 보면 말이죠. 국민의힘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또 지금이 5월입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국민묘지를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참여하시고 참배하시고 반성하시고 이런 모습들이 국민의힘에서 전체의 동의와 박수를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우리 당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 행동을 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들으십니까? 그것이 사실은 이제 과거에 자유한국당에 나는 큰 패착이라고 보는데 새누리민주당 시절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렇게 탄핵을 받았으면은 그 탄핵을 왜 받아야 되느냐는 것에 대한 인식을 철저히 하고 자유한국당으로 변경이 돼가지고서 그거에 대한 소위 시정을 제대로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게 지나가면서 오히려 광주 5.18 민주화운동 같은 거를 비하하는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국민들로부터 짜증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이 결정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려고 같으면은 당이 그동안에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을 갖다가 시정하는 것이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광주 5.18 묘역에 가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서 5.18과 관련해서 그 당의 소속원들이 비하 발언하는 거 이거에 대한 사죄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 이제 국민의힘이 다시 그것을 거꾸로 돌리는 일은 없을 내가 거라고 보기에는 믿으십니까? 거꾸로 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이번에도 보니까 내일 지금 저희 원내대표로 당선된 김기현 원내대표가 또 5.18 묘지를 찾겠고 또 초선 의원들이 한 10여 명 또 5월 10일 날 5.18 묘지에 가가지고서 과거에 지금 작년 이후에 우리가 해왔던 거를 이어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아마 뒤집기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여야를 떠나서 거기에 대한 평가는 모두가 같은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 아닌가. 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어쨌든 간에 목숨을 바쳐서 이루려고 했던 그 정신은 모두가 다 추앙하고 받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 근데 그건 뭐 역사적인 사실로다가 확인이 됐고 법률적으로도 다 여기
규율을 지었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자꾸 부정을 하고 반론을 제기할 것 같으면 정치적으로 내가 보기에는 국민들의 호응을 받기가 힘들 거라고 봐요. 지금 정치판을 떠나셨다고 처음에 말씀을 하셨는데 김웅 국민의힘 의원 아마 차기 당대표에 나가겠다. 초선 의원으로서 무조건 김종인 비대위원장님 모셔오겠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으로 돌아가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네. 제가 뭐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내 개인적인 여건으로 봐가지고서 다시 내가 무슨 국민의힘으로 어떤 형태를 통해서 간다고 하는 거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또 정치부 기자들이 상상력으로 쓰는 기사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주변에 자신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치적 우군이 현재로서는 안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에 들어올 것이냐, 이른바 제3지대에서 할 것이냐 이런저런 전망의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함께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기사들이 참 많이 나와요. 아니 그거는 뭐 상상력이 풍부하신 분들이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것도 여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뭐 윤석열 전 총장도 자기가 참 마음속에 내가 앞으로 대권을 한번 생각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 가지로 많이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보기에 그 주변에 아마 현재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 뭐 많은 아이디어를 낼 거라고 봐요. 이제 거기에서 본인이 판단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앞으로 자기 행동을 결정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뭐 지금 뭐 일부 이 정치 평론 하시는 분들이나 기자들이 무슨 내가 무슨 윤석열 총장을 무슨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표현들을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내가 보기에는 저는 지금까지 누구를 기다려 본 적이 없어요. 과거에 뭐 민주당도 가보고 지금 뭐 국민의힘도 가봤지만 본인 그 당에 소속되는 사람들이 절박한 심정에서 도움을 요청을 했기 때문에 갔지 내 스스로가 결정을 해서 간 건 아닙니다. 예. 그러면 그런 과정 속에서 예. 인간적인 실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난 지금으로서 보면은 내가 가급적이면 내가 다시는 인간으로서의 실망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내 생각이기 때문에 내 함부로 어디 정치에 다시 뛰어들거나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함부로 정치에 다시 뛰어들 일은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전 총장이 비대위원장님 제가 이제 한번 대선에 도전하고 싶은데 마음을 굳혔는데 저 좀 도와주십시오. 김종인 위원장님 같은 분이 도와주셔야만 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한다면 그거는 앞으로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예. 이렇게 말씀하시면 정치부 기자들은 그렇게 기사를 쓰죠. 부인하진 않았다. 부인하는. 근데 별로 그렇게 사실은 뭐 사람이 이렇게 누구를 도와줬거나 뭐 어떤 형태로든지 가서 일을 해서 참 나라가 잘 되는 방향으로 간다고 그러면은 거기에서 그래도 그 나름대로의 무슨 성취감도 느끼고 그러는 건데 도와주고 난 결과가 별로 좋지 않게 나타나고 그러면 결국 가서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그러한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러한 건 내가 좀 피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정치를 하면서 여야를 넘나들면서 어쨌든 간에 전직 대통령만 한 3명 함께 일을 하거나 도와주시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네. 그러면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감각 같은 게 있을 그러니까 것 같아요.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이면 오랜 동안 내가 나라의 현실을 제대로 인식을 하고 그래서 나라의 변화를 잘 깨닫고 국민의 정서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오랜 동안의 소위 준비를 거쳐서 지금 이 현재 우리가 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실상이 이러하니까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나는 이렇게 뭐 해나가야겠다. 이게 각 분야가 다 있거든요. 뭐 외교 안보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예. 또 이 국제사회 이런 등등.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하고서 대통령이 돼도 대통령하기가 힘든 건데 그러한 준비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어떠한 그 순간적인 소위 여론 형성에 따라서 대통령이 되고 나서 볼 것 같으면 별로 그 성공의 가능성이 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저절로 떠오르는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그러면 왜 전직 대통령들이 하나같이 성공한 사람이 없느냐. 그걸 한번 냉정하게 검토를 해보면은 뭐 자연적으로 대통령이 될 사람은 뭐를 갖춰야 할 것이냐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공교롭게 경제가 항상 중요하다고 하는데 경제 전문가 출신 대통령은 많지 않았어요. 정치를 오래 한 대통령들이 있었고 뭐 실물 경제 기업인 출신의 대통령이 있었습니다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뭐 대통령이 어느 한 특정 분야를 갖다가 꼭 전문적으로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국가 경영에 있어서 필요한 어떤 상식적인 이 지식만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은 그리고 좋은 참모들을 활용을 하면은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떤 분야, 특정 분야의 전문가일 필요는 없다. 네. 뭐 또 지금 말씀은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 말씀은 또 뭐 가능성이 예. 전혀 없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어떤 면에서 그렇게 평가를 하신 겁니까? 윤석열 전 총장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될 사람이면은 내가 대통령이 되기를 원한다 할 것 같으면 지금 대한민국의 처한 상황이 어떻고 특히 최근에 와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국민이 거기에서 참 고통스러워 있고 상당수의 국민이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의 상황으로 내가 과연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거든요. 특히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양극화 문제가 굉장히 심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양극화 문제가 심화가 되니까 우리나라 출산율도 점점 떨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출산율이 0,8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게 더 떨어져 간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나라의 미래가 참 걱정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를 갖다가 내가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가 하는 이러한 비전을 갖다가 국민에게 제시를 해야만이 국민이 그에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봐요. 그러면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여론조사에 등장하는 이 대선이 1년도 채 안 남았단 말이죠. 그리고 5월 10일이면은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꼭 1년이 네, 남는 네. 날인데 지금 여론조사에서 어쨌든 간에 앞서가는 후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후보들 말고 새로운 후보가 부상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과거의 경우를 보면은 그것도 전혀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보십니까? 내가 보기에. 예. 그냥 과거에도 보면은 여론조사에서 앞서가는 사람이 대통령이 꼭 된다는 그런 얘기를 갖다 할 수가 없어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02년도 대선을 놓고 볼 것 같으면 당시에 모든 사람이 아마 90% 이상이 이해창 씨 당선을 갖다가 다 예측을 하고 선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얘기를 했을 네. 거예요. 그런데 결론으로 가서는 결과가 달리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보면은 그 시대의 정신에 따라서 그 시대의 국민의 정서가 어떻게 흐르냐 이거를 갖다가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할 것 같으면은 초기에 나타나는 여론조사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봐요. 예. 지금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하는 과정에서도 보면은 여론조사상으로 볼 것 같으면 소위 국민의힘의 오세훈이가 될 거라고 누구 상상도 못했던 거 아닙니까? 그건 맞죠. 예. 오세훈 후보가 단일화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 대표를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국민의힘에서도 많지 않았던 건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얘기하시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혹시 주호영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님 다시 돌아오시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잘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되게 대단히 섭섭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던데. 그거는 기자들이 그냥 쓰는 소리지. 예. 내가 섭섭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예. 내가 뭐 그 사람이 뭐 돌아오라고 그러는데 내가 갈 사람도 아닌데 뭐나 뭐 어떤 의미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별로 난 그거에 대해서 개의치 않았던 거예요.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드린 질문은 제가 이렇게 바꿔서 드려볼게요. 누가 되느냐가 아니라 지금 여론조사상에서 이제 잘 나오는 후보들이 한 두세 명 있고 나머지 후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후보들 말고 전혀 새로운 인물이 지금 저 여론조사상 밑에 있거나 아니면 전혀 등장하지 않는 새로운 인물이 대선 후보로 유력한 대선 후보로 부상할 가능성. 나는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예. 제가 아까 2002년도 대선을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그 새천년 민주당인가 후보가 9명이 있지 않았어요. 그중에서 제일 앞서간 사람이 이인재 후보였잖아요. 그랬죠. 그 당시에 노무현 후보가
아주 그 지지도가 별로 높지 않았던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결국 가서 그 당시에 내가 노무현 후보가 날 보고 도와달라고 날 자주 찾아다닐 때니까 네. 내가 개인적으로도 충고도 많이 해주고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했는데 근데 그때도 근데 노무현 후보한테 얘기한 생각이 나는데 당신이 이길 수 있다고 내가 그랬어요. 근데 이인재가 후보가 33%인가까지 가지고 왔을 때랍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뭐 마찬가지로 지금 새롭게 꿈틀거리고 있는 소위 사람이 제대로 자기의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의 정서가 거기에 맞으면은 그 사람이 대통령 수도 있는 거죠. 예. 지금 방금 그 말씀을 KBS에 나가셔도 하셨죠. 그렇죠. 근데 유인태 전 의원이 예. 며칠 전에 나와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그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해서 했던 이야기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꽤 있다. 그 사람이 염동연 의원이 전 의원이 또 그런 얘기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유인태 의원이 모르는 소리지. 노무현 후보가 2001년 초서부터 날 보고 자기를 도와달라고 계속 나한테 찾아왔던 사람이. 예. 그러니까 이제 경선 가기 전에 나한테 들러서 얘기를 할 적에 내가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광주 경선에서 최소한도 2등은 해야지 당신이 후보가 될 수 있다. 내가 이 얘기를 한 거지. 그 자기네들이 알 리가 없지. 그 사람들이 뭐 염동연 전 의원이 당시에 뭐 광주에서 노무현 후보 지지 총책을 맡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만 그렇게 아는 거지. 나하고 그 당시에 노무현 후보하고 얘기한 거를 자기네들이 알 리가 없는 거지. 예. 저도 그 당시에 광주 경선 현장에서 취재했던 기억이 납니다. 경선 현장의 모습도 기억이 나고요.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제가 꼭 드려야 할 질문이 또 있을 것 같아서 최근에 인사청문회 보셨습니까? 이틀 전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2명 혹은 3명은 부적격이다. 동의해 줄 수 없다. 여당도 고민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내가 보기에 대통령께서 이번에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결과를 보면은 국민의 상식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후보는 임명을 하지 않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는 좋다고 나는 생각을 해. 예. 이른바 뭐 임혜숙, 박준영 뭐 두 후보자 콕 집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뭐 내가 그 사람들 꼭 집어서 요새 언론에 보도되는 바에 할 것 같으면 뭐 그 사람들의 행위라고 하는 것이 사실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그러한 행위들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굳이 꼭 장관으로 임명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과는 참 생각하시면 복잡한 마음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함께 하기도 했고 전력을 다해서 돕기도 했었고 또 야당의 대표로서 대척점에 서 있기도 하고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임기가 1년 남았습니다. 대통령 만약에 만난다면 만날 것이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 못 만나셨죠. 근데 내가 보기에는 내가 참 조언을 하고 싶다면은 이번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타난 민심을 제대로 읽고 최소한도 그 민심에 어느 정도 수긍하는 그러한 조치를 갖다 취하는 것이 나는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 예.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시청자분들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잘 모르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예.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의 손자시고 뭐 어린 시절에 좀 어렵게 성장하셨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늘 할아버지에게 부끄럽지 않은 손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 국회의원도 하시고 청와대에서도 일하시고 또 때로는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뭐 재판도 받으시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여야를 넘나들고 비대위원장까지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의 정치 인생 앞으로 또 얼마나 또 정치 인생이 다시 또 참여하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 정치 인생은 제 소신은 이런 거였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싶다면 나는 사실 이 정치에 참여를 해가지고서 내가 어디에 소속됐든 간에 우리나라의 소위 말하면 헌정 질서에 정해져 있는 소위 자유민주주의를 갖다가 계속 지속 발전을 시키고 국민의 후생에 도움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나 기꺼이 내가 거기에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뭐 일반 국민들이 저 사람 괜히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아니냐 하는 제가 그렇게 아무런 생각 없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뭐 그 점은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아마 잘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어봐요. 예. 다음에 제가 또 인터뷰할 일이 있겠죠?
뭐 어디 언제 가는 거면 또 한번 봅시다. 그래. 예, 알겠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긴 시간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